안녕하세요. BNN의 랑아입니다. 오늘은 턱 관절에 대해 전문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턱관절 환자를 주로 보고 있는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턱 관절 환자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예, 턱관절 환자는 주로 여자분들이 과거에는 7, 남자분들이 3, 주로 20, 30대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남자분들이 4, 여자분들이 6 이렇게 부포가 약간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연령층도 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으로 내원하시나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주로 통증 환자가 한 40% 정도 되고요. 소리가 나는 환자가 한 13%, 그리고 개구 제한이 한 4%,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증상을 다 같이 있는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시는 분이 한 40%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개구장에 스플린트를 꼭 껴야 하나요? 예, 개구장애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이 아파서 입을 못 벌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디스크가 걸려서 입을 못 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육이 아파서 입을 못 벌리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주로 사용을 하고, 이 약물 치료의 반응이 보이지 않을 시에는 보조적으로 개구 장치, 그러니까 스플린트를 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걸려갖고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에는 30mm까지는 벌어지는데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턱을 앞으로 내는 ARS라고 이런 스플린트 장치를 껴갖고 사용을 하셔야지만 개구장애가 해소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턱 관절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턱관절 안면 비대칭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조직, 뼈가 좌우 대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연조직, 그러니까 근육이나 얼굴 쪽에 피부가 한쪽이 두드러지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턱이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는 수술로서 해결이 되고, 연조직의 경우에는 스플린트를 끼거나 보톡스를 놓거나 아니면은 도수 치료나 일반적인 마사지나 아니면은 물리치료를 이용하시면은 비대칭의 정도가 상당히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턱 관절일 때 냉찜질을 해야 되나요? 온찜질을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더운 물 찜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운 물 찜질을 해야지 혈류 순환이 잘 되고, 혈류 순환이 잘 돼야지 빨리 낫게 됩니다. 얼음 찜질을 하는 경우는 대개는 타박상을 처음에 입었을 때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스플린트로 안면 비대칭이 치료가 되나요? 사실은 스플린트로 안면 비대칭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스플린트를 끼임으로 인해 갖고 근육이 이완이 된다든지 연조직의 상태가 호전이 돼서 부수적으로 안면 비대칭이 완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플린트 부작용 중 오픈 바이트가 생기나요? 예, 기본적으로 스플린트를 하루에 24시간을 끼는 게 아니라 밤에만 끼시는 경우에는 개방교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방교합이 일어나는 경우는 스플린트를 24시간 장기간 끼는 경우나 아니면은 퇴행성 턱관절염이 와서 뼈가 녹아갖고 턱이 뒤로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개방교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플린트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턱 관절 환자는 어떤 직업군이 많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가지 직업군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수, 실용음악가, 뮤지컬, 성악, 합창, 이렇게 목을 많이 쓰는 직업군이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 학원 강사, 텔레마케터, 목사님, 아나운서, 배우, 성우, 구강을 많이 사용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험생, 그 부모님들. 네 번째는 신림동 노량진에서 고시 수험 공부를 하시는 학생 아니면 그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은 주로 사용 빈도수가 높은 그룹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고 자세가 안 좋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네 가지 그룹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턱관절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그룹들입니다. 그럼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턱관절은 이제 소리가 세 가지 소리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만 느낄 수 있는 클리킹. 두 번째, 딱딱 소리가 너무 커갖고 남한테까지 들리는 소리, 팝핑. 세 번째 소리는
사각사각 찌그덕찌그덕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나는 크레피터스. 첫 번째, 두 번째 클리킹, 파핑은 디스크가 빠졌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서 나는 소리인데 그 빠진 정도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나는 크레피터스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턱관절염 환자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일주일에 몇 번 났다고 해서 이걸 소리 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소리가 나야지 소리가 난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턱 관절을 안 생기게 하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는 지나치게 크게 입을 벌리거나 하품을 크게 한다든지 소리를 크게 낸다, 노래를 많이 부른다, 껌을 계속 씹는다,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턱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금물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지나치게 딱딱한 음식, 갈비, 껌, 땅콩, 가능하면은 턱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작게 잘라서 드셔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안 좋은 버릇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턱을 괴거나 손톱을 깨무거나 입술을 뜯거나 엎어져서 자거나 한쪽을 기대서 자거나, 이런 버릇들은 자꾸 턱관절을 자극을 해갖고 통증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버릇들입니다.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턱관절에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클리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30에서 40%가 클리킹 소리가 납니다. 단지 소리만 나는 것 같고 치료는 안 하고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거나 교합이 안 좋거나 입이 안 벌어지거나 뼈가 녹는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증상이 있어야지 치료를 하고요. 소리가 지나치게 커갖고 파핑이라든지 아니면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나면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리만 나는 것은 그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70% 정도만 소리가 없어지거나 완화가 되고 30%는 소리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히 소리만 없애는 치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포치과 김용식 원장님과 함께 턱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